안녕하십니까. Great Spencer,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꽃이 다시 피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7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 7, 꽃이 다시 피다입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병실 문 앞에 멈춰서자 민수씨가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차갑게 굳어있던 내 손으로 그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괜찮다고, 내가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듯한 그의 눈빛에 나는 마지막 남은 두려움을 삼키고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내 지난 청춘과의 작별이자 내 남은 생에 대한 약속이었다. 나는 지금 25의 이지은이 아니라 55의 이지은으로서 내 발로 이 문턱을 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이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는 내 사랑과 행복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30년 전에 나는 사랑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야 했던 상처 입은 소녀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내 삶의 모든 풍파를 온몸으로 겪어낸 후 비로소 내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가진 여인이었다. 이 문은 단순히 그의 세상을 향한 문이 아니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허락한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지은의 손을 잡은 내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를 이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 이기적인 욕심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후회와 불안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문을 열고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구나, 아들. 침대 위 백발의 노부인은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민수 씨의 얼굴을 지나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내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을 건너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다. 마치 심장이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왔다는 듯이 30년간 내 마음속에서 괴물처럼 그려왔던 존재, 내 청춘의 사랑을 짓밟았던 세상의 상징.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한 아들의 어머니이자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한 명의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30년 전 내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한 여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의 시간을 그녀는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원망도 용서도 아닌 그저 담담한 위로. 그 위로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나는 기분이었다. 고생 많았지? 그 짧은 물음은 내게 네 아픔을 안다. 너는
잘못이 없다는 가장 따뜻한 인장처럼 느껴졌다. 30년 전 빼앗겼던 내 사랑의 정당성을 나는 이 병실에서 비로소 되찾은 것 같았다.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앙금과 미움이 마치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새벽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갔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25세 이지은도 55세 이지은도 모두 다 괜찮다고, 참 애썼다고, 온 세상이 나를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다. 짧은 만남이 끝나고 병실을 나왔을 때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복도 창가에 서서 나는 민수 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내 청춘의 아픔을 온전히 위로받는 자의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 여인이었다. 나는 더 이상 상처의 기억에 갇혀 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며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 사랑을 되찾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었다. 지은아, 고맙다. 정말로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의 품에 기댄 채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25의 내가 흘리지 못했던 눈물, 55의 내가 되어서야 비로소 흘릴 수 있었던 그 눈물을 그는 아무 말 없이 모두 받아주었다. 그의 품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따뜻했다. 나는 이제야 이 남자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내 마음에 피어난 꽃은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었다. 몇 달 후,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조금 특별한 손님들이 와 있다. 거실에서는 민수 씨가 내 아들과 나란히 앉아 낯선 게임기 조작법을 배우며 진땀을 빼고 있고, 부엌에서는 그의 막내딸이 서툰 솜씨로나마 나를 돕겠다며 제잘거린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럼 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기를 가졌다. 예전에 나는 이 평화로운 주말에 소음이 어색했을 것이다. 혼자만의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그릇소리, 나를 부르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 이 모든 소음이 모여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모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그냥 어머님이라고 할까요? 세상에 편한 대로 부르렴. 어머님이라는 낯선 호칭이 더 이상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과 내 세상은 어느새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았다. 30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복 속에 있었다.
아유, 뭘 그렇게 혼자 웃어? 나도 좀 같이 웃자. 당신이 내 아들한테 쩔쩔매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요. 꼭 첫사랑을 만난 중학생 같아. 어이, 내가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당신 아들이 나를 어렵게 행동하게 한다니까. 그의 품에 안겨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30년을 돌고 돌아 나는 마침내 내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사랑은 기다림의 미학이었다. 가장 찬란한 순간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후에 찾아오는 법이었다. 나의 두 번째 20살은 가장 완벽한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병실에서 나온 지은이 내 품에 안겨 울었을 때 나는 맹세했다. 내 남은 모든 시간은 오직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겠다고. 아내를 먼저 보내고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던 길고 외로운 시간들. 그 시간들은 어쩌면 지은을 다시 만나기 위한 아주 긴 준비 기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스치는 인연이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피어나는 가장 숭고한 약속이라는 것을. 나는 건축가로서 수많은 집을 지었지만 단 한 번도 가정을 짓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 지은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우리의 가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있는 곳이 바로 내가 평생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나의 집이니까.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주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 소리는 30년 전에도 나를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소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평온함과 신뢰,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를 찾은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은아, 네, 기억나? 여기서 내가 너한테 처음 그랬잖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을 닮았다고. 그럼요, 기억하죠. 그 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울렸었는데. 지금도 당신은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야.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더 아름답게 피어난 꽃, 시들지 않고 더 깊은 향기를 내뿜는 나의 마지막 사랑.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랑은 가장 좋을 때 피었다 지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계절을 다 겪어내고 상처받고 시들었던 자리에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다시 피어나는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용기를 가진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노처해했던 그 손을 이제는 온전히 내 사랑으로 잡았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속삭여주고 싶었다. 당신의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꽃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그러니 부디 희망을 놓지 말라고. 나의 꽃, 이 꽃은 이제야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